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강원도를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33km의 제2 경춘국도 사업. 강원도와 춘천시는 남이섬 이남을 노선으로 요구했는데 경기도와 가평군의 요구가 더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시 종착 지점도 경기도 쪽으로 약 4km 이동했죠. 강원 지역의 요구는 계속해서 반영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최근엔 도심까지 진입이 어려워서 개통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민 춘천시 의회 의원, 김창균 전 가톨릭 관동대 교통공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의원님 6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국토부의 그 확정안을 놓고 네네. 기존 46번 경춘국도와 6곳이 겹치거나 교차하기 네. 때문에 이격이 안 돼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그때도 해주셨는데 네. 8년 뒤에 완공이 돼도 영서 북부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반쪽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처음에 최초 계획은 당림리로 연결이 되는 그 네. 계획이었었는데 국토부 안에서도.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번에 노선 결정된 것이 그 안보리 쪽으로 이제 그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춘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4km 정도 더 그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 구간이 시속 한 60km 정도에다가 횡단보도가 한 4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시내 진입하는데도 한 20분 이상 소요가 되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저희가 외곽으로 굉장히 멀리 나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제2경춘국도도 그렇게 될 그 상황이 이제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격거리를 두자고 해서 춘천시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건데, 혹시 그 노선 배치도가 있으면 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은데 그게 혹시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노선을 보면은 원래의 그 국토부 안의 계획은 금남IC에서 강을 건너서 그래서 감각이 남으로. 남이섬 쪽으로 관통을 하는 거였었는데, 그래서 그 당림리로 빠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남이섬을 관통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춘천시에서는 지금 밑에 보시면은 밑에 안으로 해서 남이섬 아래쪽으로 해서 당림리로 연결하자는 안을 냈던 거고요. 그 경기도 쪽에서는 그 북쪽으로 해서, 그런데 요번에 노선이 확정된 게 뭐냐면 국토부안은 강을 건너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존의 경춘국도 빨간 선 라인입니다. 저 라인하고 그냥 붙어서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2경춘국도의 대체 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격거리를 둬야지만 교통량 분산이 되는데 기존의 경춘국도 46번 국도하고 붙어서 가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김창균 교수님,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기존 50분에서 38분으로 12분이 줄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심까지 들어오는데 20분이 걸리고 병목 현상까지 감안한다면 시간은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교통 전문가로서 효과 분석, 편익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접근성인데요. 사실 그 서울 춘천 양양 고속도로가 지금 동산면에서 그 정션으로 분기점으로 지금 중앙고속도로하고 이제 만나고 지금 춘천을 오려면은 남춘천에서 IC에 빠져서 나오는데 지금도 거기서 한 20km를 한 30여 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도 잘못된 거를 저도 수차례 지적해 왔는데 이번에 제2경춘국도의 그 노선안을 보니까 그 춘천 제일 끝자락인 안보리 쪽에다가 그 이제 종점으로 해놓은 거예요. 가평과 연접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접근성을 말씀을 드리면 경춘국도는 서울과 일단은 그 춘천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안보리는 춘천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양주는 기점으로 그렇다고 쳐도 반대편 기종점인 거는 최대한도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금 접근성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크다가 아니고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두 분 말씀에 좀 공감을 하실 텐데, 그래서 강원도와 경기도의 도세와 정치력의 결과물이다. 6개월 전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경기도에는 입체 교차로가 있는데 강원 지역에는 없고 그냥 직결이 됩니다. 네네. 사고 위험도 커질 텐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경기도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 예, 그러면은 그 요번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에 그 패널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좀그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남양주에서부터 지금 이제 그 IC가 5군데가 지금 신설이 되는데 제2경춘국도에 남양주 IC 같은 경우는 클로바형으로 완전 픽스가 돼 있습니다. 가로치고 입체형 교차로로. 그리고 가평 IC가 3군데인데 3군데도 다이아몬드형으로 전체적으로 그 문서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안에 입체 교차로라고 하면서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직립형 입체형 교차로라고 해서 그 다리를 건너자면서 춘천으로 진입을 하면서 우측으로 그냥 꺾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좌회전이 안 되는 그건 입체형 교차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좌회전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안보 2리 쪽이나 그 가평 쪽에서 이 제2경춘국도를 타려고 그러면 당림리까지 내려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춘천과 강원도를 네.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가평 군민보다 춘천 시민이 30만인데 어떻게 네. 그 입체형 교차로가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안 네. 된다는 거죠. 네. 김창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교차로가 입체화되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남양주에서 종점이 지금 그 안보리가 아니고 그 기존에 그 춘천에서 추진하던 강원도에 추진하던 그 안보와 용산 그 우회도로 네. 그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에 기종점이 용산에서 남양주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그럼 이제 그 기존 30여 킬로에다가 한 18킬로 더하면 한 50몇 킬로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예산 문제는 차치하고 우리가 아까 이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만들어 놓고 효과가 예를 들어 분산 효과가 네. 이제 가장 큰 건데 오히려 거기가 더 정차가 되고 사고가 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춘천 양양고속도로 몰리게 되면은 분산 효과가 없을 뿐더러 그건 안 만드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네. 같으니 네. 저는 남양주에서 용산까지 하면은 지금 계획이 충분히 지금 시간도 있고요. 뭐 6월 달에 기본 설계가 끝나니 많이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안 만드님을 못하게 되기 전에 용산까지 쭉 뽑아가지고 국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안보리 당림 여기를 뭐 논할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남양주에서부터 용산까지 네, 그래서 우회도로 얘기가 계속 나왔던 네, 이유가 좀더 말씀을 지금 교수님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고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네. 한기호 국회의원이 그 원주청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단 입체형 교차로로 설계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연결돼서 그 용산리까지 우회도로가 반드시 돼야지만 교통량 분산을 할 수가 있고 교통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네. 예산이랑 길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18.45km가 지금 되는데요. 저는 사실 경춘 국도도 국도고요. 네. 우리가 대체 우회 국도로 하는 것도 국도이기 때문에 국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면은 지금 원주 국토관리청이 지금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예산과 그 모든 그 노선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지방 이양 업무 추진이 계속 돼 왔었는데 사실 그 국도 문제를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거로 네. 20년 전부터 사실 논의가 돼 왔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번처럼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주민들 네. 그리고 이제 그 통과 주민이나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안타깝게 네. 지금 너무 그 일방적인 그런 그렇군요. 안에 그치고 있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강원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 파악을 해봤더니만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네. 요번에 포함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춘천시에서도 6월에 포함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공청회에서 보니까 용역 발주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역이 안 된 상황이다. 올 6월에는
또 그 5개년 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2026년도인데 왜냐하면 이 국지도 계획에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만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그 제2경춘국도의 미래 어떤 차량 이동량을 포함을 해서 아마 그거는 이제 용역 발주를 한다는 거는 네. BC가 나와야 되니까 그걸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오늘 중요한 대안이 하나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균 교수님, 이상민 의원님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